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펠로시 방문에 따른 타이완 해협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본섬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중공은 타이완 주변을 위협 비행한 공군 조종사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제압 비행 임무를 수행하면서 포모사의 해안선과 중앙 산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고 조종사는 말했습니다. 중공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군이 타이완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이 밀집 배치된 지역을 가로질렀다면서 이는 어디든 마음먹은 대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군은 해안 12해리 안으로 중공의 전투함이 접근해오자 해안 발사용 슝펑2, 슝펑3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사정거리가 120에서 150km, 최대 사정거리가 200km에 달하는 대함 미사일들입니다. 이와 함께 패트리엇 미사일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해역에서 해군 전력은 양이나 질에서 타이완군이 터무니없을 정도의 열세입니다. 타이완 해군의 청공급 호위함과 중공군의 장춘함이 가시거리에서 조우했습니다. 청공급 호위함은 미 해군이 수십 년 전에 퇴역시킨 페리급 구축함을 사들여 전력화한 함정입니다. 4,000톤급의 함정으로 타이완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나름 강력한 화력은 갖췄지만 선체 자체는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구형입니다. 이에 반해 중공군의 장춘함은 7,000톤급으로 훨씬 크고 역시 가출 무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북부 신주현 러산에 있는 초거대 레이더로 중공군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원점과 비행 궤적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면서 중공군 무기 스펙과 신호도 탐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프랑스 중공대사 루사이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을 통일하게 되면 타이완인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EU 의원인 나탈리 루아조는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에 분노하는 이들은 마땅히 중공대사의 황당한 발언에 분노해야 한다면서 격분했습니다. 중공은 막 나가고 있습니다. 재교육이라는 단어는 타이완을 무력으로 복속시킨 뒤 신장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나 노동 개화소를 만든다는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에서는 화교 사업가 차오싱청이라는 이가 공산계를 대표해 30억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1,300억 원을 타이완 국방부에 방위성금으로 써달라고 쾌척했습니다. 타이완의 방송 스튜디오 배경을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타이완 해협에 주는 계시록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타이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타이완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화교인 이 사업가는 아들이 타이완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조국 타이완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타이완인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러자 중공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은 그가 타이완 공산계를 대표하지도 않으며 공연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세안 외상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공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면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이 자리에서 중공은 군사훈련을 즉각 중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일행은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타이완 위기와 관련해 G7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왕위는 그따위 성명은 휴지 조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공은 서방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러시아와 대리전을 벌여도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위는 오히려 중화를 범하는 자는 누구든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은 서구가 아직도 120년 전 팔국 연군 시절로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화단의 난 진압을 명분으로 베이징성을 점령했던 100년도 더 넘은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면서 열강몽에서 깨어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공도 심각한 내부 문제를 앓고 있지만 서구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군사력도 변변치 않아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 주도의 제재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서구 국가와 고위 관리들이 대러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G20 내에서 제대로 지원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G20 가운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공,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가 미국 서구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제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사실 스위프트 배제를 포함한 경제 제재는 그럴듯해 보여도 무기력합니다. 자원과 에너지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화폐는 종이 조각입니다. 국제통화 시스템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사실 물물 교환을 해도 됩니다. 현재 경제전쟁은 전쟁통에 아이폰을 가진 사람이 쌀한가마니 가진 사람을 힘없는 가난뱅이라고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가 가장 선호하는 복장 색깔은 핑크입니다. 핑크는 중국어로 펀홍이라고 합니다. 중국 내 맹목적인 애국주의자들을 지칭해 샤오펀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 결과적으로 중공에 빌미를 주는 사태로 이어지자 중화권에서는 그녀를 따펀홍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펠로시는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할 때도 핑크 수트를 입었습니다. CNN은 펠로시의 핑크 드레스를 극찬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강력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핑크색은 그녀의 존재가 중공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가 아니라 타이완에 대한 우정의 표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베이 송산공항에 도착했을 때 블랙과 그레이의 바다에서 그녀의 핑크 수트는 상당히 돋보여 그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핑크 컬러는 일찍이 힐러리 클린턴도 매우 선호하는 컬러였습니다. CNN은 펠로시의 핑크가 그녀의 소통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따퍼농님을 증명한 셈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전용기의 비행 경로부터가 지고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타이완을 갈 때는 남진아해를 크게 우회했고 다시 한국으로 가면서는 동진아해를 우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도련선 밖을 날았습니다. 타이완을 지켜줄 의지가 애당초 있었으면 항공모함의 호의를 받더라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제대로 된 항로로 갔어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생전에 했던 말도 인구에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 중국은 타이완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경우 미국이 출병해 타이완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의 현인 정치가로 정평이 높았던 리콴유의 견해가 예언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타이완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초콜릿 바 스니커스를 만드는 마스 위글리가 느닷없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BTS의 가사로 장식된 스니커스 신상품을 홍보했습니다. 한국, 말레이시아, 타이완에서만 판매되는 한정판이라면서 영상 광고를 냈는데 여기서 타이완을 국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누군가 비난을 했고 회사 측은 게시물을 수정하고 중공의 주권과 영토 완전을 확인한다면서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중공의 주 벨파스트 총영사가 밝혔습니다. 거대 제과회사 마스 위글리가 중공이 불매운동을 벌일까 두려워 알아서 긴 겁니다. 타이완이 사상 최악의 국난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정세를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